1983년 6월 당시 KO 연승을 이어가고 있던 젊은 유망주 빌리 콜린슨과 그저 그런 전적의 콜롬비아 로컬 복서 루이 레스토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모두들 떠오르는 기대주의 콜린슨이 가볍게 레스토를 제압할 것이라고 여겼는데요. 의외로 경기는 매우 치열했고 10라운드에 들어서는 레스토가 콜린슨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언더독의 반란이 펼쳐졌습니다. 보시면 콜린슨의 얼굴은 매우 데미지가 있어 보입니다. 경기는 레스토의 판정승으로 마무리됐는데요. 콜린슨의 아버지였던 코치는 레스토의 글러브를 만져보고 이상함을 느꼈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레스토의 코치였던 파나마 루이스가 레스토의 핸드랩에 단단한 물질을 넣은 것이 적발됐고 파나마 루이스는 유죄 처벌을 받습니다. 허나 피해자 빌리 콜린슨은 이때의 눈부상이 너무 심해 그대로 선수 생활을 마감하게 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로 추정되는 차사고를 일으켜 생을 달리하게 됩니다. 승리를 위한 비열한 술수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파국에 이르게 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아시아인 혐오를 멈추라는 뜻으로 최근 증오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SNS로 시작된 사회운동입니다. FBI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반유대인 사건은 약 59%, 반동성애 사건은 약 51% 증가한 50%대인 반면에 반아시아인 사건은 약 224% 증가로 최고 수치이며 증오범죄 연구센터장 브라이언 레비는 2022년 1분기를 넘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수치가 더욱 실감나게 다가오는 이유는 최근 흑인들의 아시아인을 향한 증오범죄 사례가 많이 알려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가해자는 백인이 약 3배 정도 많습니다만 흑인은 미국 인구의 약 12%, 백인은 약 58%, 5배인 것을 고려한다면 가해자의 비율은 흑인이 백인보다 무려 50%나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BLM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는 뜻의 사회운동인데 본인들은 차별하지 말라면서 아시아인은 차별하는 내로남불, 정말 기묘합니다. BLM, 블랙 라이브스 매러의 준말로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사회운동입니다. 무고한 흑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공권력에 대항하는 좋은 취지의 운동인데요.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갱스터 흑인이 범죄를 일으켜 출동한 경찰의 총을 뺏으려 하다가 총에 맞아 사망하자 BLM은 불리한 부분을 빼고 선량한 흑인으로 탈바꿈시켜 대중을 선동했고,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에 일어난 시위에서는 공권력과는 전혀 관계없는 운동화 리셀 매장을 약탈한다든지 동양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모조리 부수기도 했습니다. 내부 비리 문제도 대두에 올랐는데요. BLM은 현재 비영리 단체가 아니기에 후원금이나 지원금들의 사용처에 의문을 제기하면 인종차별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허나 22년 BLM 측에서 캘리포니아 소재의 72억 원의 저택을 기부받은 돈으로 비밀리에 구매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저택은 180평이 넘는 너비에 7개의 방이 있고 수영장과 무대 장치를 보유한 대저택이었습니다. BLM 측은 거주 목적이 아니라는 해명을 했지만 주요 간부들이 모여 파티를 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무고한 흑인을 위한 운동이 이렇게 변질되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동작성 지능이 낮으면 찐따가 된다 또는 ADHD, 아스퍼거 증후군이다, 구문간이다 등 요즘 이러한 주장들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필수적으로 고려하던 요소였습니다. 동작성 지능이 높다는 것은 보다 빨리 상황을 파악해 적합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눈치가 빠르다, 일머리가 좋다, 즉 사회성으로 직결됩니다. ADHD, 아스퍼거 증후군은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동작성 지능 부분이 비교적 낮게 나오는 특징을 보이지만 이 특징만으로는 해당 장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동작성 지능은 상황에 대한 적응 훈련, 즉 경험에 의해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창피나 눈치를 받으며 찐따라 불린 경험이 있더라도 피하지 않고 해결해 나아간다면 동작성 지능은 바뀌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충분히 발달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여러 이슈로 국제정세가 어지러운 가운데 1959년 사망한 독일의 예언자 알로이스의 3차 세계대전 예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작의 징후로는 난민 문제와 인플레이션을 언급했는데 현재도 이 두 가지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발점이 되는 사건으로는 권력자 3인의 암살이 전쟁의 도화선이라고 말했는데요. 최근 아베 전 총리의 암살 사건이 세계적인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는 러시아라고 예언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고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상황입니다. 예언에 의하면 러시아의 유럽 침공으로부터 전쟁이 발발한다고 예언했습니다. 또한 동쪽의 황색융이 캐나다와 알래스카를 공격하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괴멸된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학자들은 이를 중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데이터를 AI로 분석한 결과 2025년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술집에서 손님 한 명과 직원 한 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숨진 손님의 차 안에서는 2133명분의 마약 또한 발견됐는데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외국인가 싶겠지만 해당 장소는 대한민국의 강남입니다. 펜타닐, 진통제인 모르핀을 100배 농축한 게 헤로인, 그걸 다시 100배 농축한 것이 이 펜타닐입니다. 의료용으로 쓰이는 아주 위험한 마약인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펜타닐에 의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해당 장면을 보시면 한 남성이 갑자기 쓰러지고 있습니다. 마약 단속 중이던 보안관이 차량을 수색하다가 공기 중에 퍼진 펜타닐에 의해 쓰러지는 장면인데요. 펜타닐의 치사량은 2mg, 극히 소량으로 공기 중에 퍼진다면 마치 화학테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지폐를 접어 펜타닐을 보관하다가 사용 후 지폐는 길에 버리는데 아무것도 모르던 행인이 떨어져 있는 돈을 주어 묻어있는 소량의 펜타닐에 노출돼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마약의 원산지는 중국인데 패권 경쟁의 주요 전략입니다. 이미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는 전쟁과 다름없다고 말한 적이 있고 해당 사건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나라 간의 싸움에 아무 죄 없는 시민들까지 다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GSP는 차를 몰고 가던 중 행색이 누추한 남자가 다가와 한 푼만 달라고 구걸했고 GSP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학창시절 심하게 때리고 옷을 벗기는 등 자신을 괴롭혔던 일진이었는데요. 너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 묻자 He's like, yeah, I know, but things doesn't go well for me, you know. GSP는 야 그만 이렇게 살고 정신 좀 차려봐. 너 가능성 충만한 사람이잖아. 나 어렸을 땐 너처럼 되는 게 소원이었어. 키도 크고 잘생겼었잖아. 라는 말과 함께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주고 몇 마디 더 나누고 떠났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한참 뒤에 아버지와 식사를 하던 중 아버지는 얼마 전에 집에 땡땡이가 왔었다. 길에서 너를 만난 이후 인생을 바꿀 계기가 생겼고 지금은 취업도 하고 훨씬 행복하다고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GSP는 그 친구는 거시적으로 보면 나쁜 인간은 아니지만 어릴 적 나에게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었다. 어릴 적엔 정말 죽이고 싶었지만 길에서 다시 만나 복수보다 용서에 가까운 행동을 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복수의 방식을 보여준 GSP의 멋진 일화였습니다. 패럴림픽 육상 부문 금메달만 6개, 총 메달은 12개로 런던 올림픽에도 출전해 전 세계의 감동을 줬던 오스카 피스토리우스. 그는 남아공 출신의 레전드 선수입니다. 라는 이야기로 기록될 뻔했으나 그는 여자친구를 총으로 쏴 죽인 범죄자로 전락합니다. 사건 전날 새벽 그의 여자친구는 내일 연인을 깜짝 놀라킬 것을 준비했나요? 라는 글을 남겼는데 이 글을 본 언론은 스팅캠프가 피스토리우스를 깜짝 놀라게 하려다 피스토리우스가 개안으로 착각해 총을 쏜 사고이다. 실제로 피스토리우스도 그렇게 진술했으며 그의 코치도 증언하였고 레전드 선수였던 이미지와 남아공의 안 좋은 치안 때문에 비극적인 사고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계획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웃의 신고에 의하면 싸우는 소리가 계속 들렸고 3발의 총성이 먼저 들린 후 다시 3발의 총성이 들린 것을 봤을 때 5인 사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4년 후 피스토리우스는 약 13년의 형량이 선고됐고 레전드 선수 오스카 피스토리우스가 아닌 살인자 오스카 피스톨리우스로 남게 됩니다.